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 파드 생성 과정을 어떻게 디버깅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파드 생성할 때 많은 컴포넌트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플레인으로 나눠지고요. 이 시간에는 컨트롤 플레인의 컴포넌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워커 컴포넌트인 큐브렛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는 큐브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라벨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tier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라벨을 설정하면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만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직접 조회를 해볼게요. 그래서 큐브 시스템의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에서 tier이 컨트롤 플레인 것만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가 보이게 됩니다. 총 4개가 보이네요. SCD, API 서버, 컨트롤 매니저, 스케줄러 이렇게 파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파드가 생성이 될 때 디버깅 할 수 있는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접근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의 컴포넌트에 파드 로그로 한번 조회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한 엔지닉스 파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보고, 그리고 큐브스틸 로그스를 이용해서 컨트롤 플레인 파드 로그만 조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런 로그도 나오지 않습니다. 파드의 정의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지닉스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플레인 로그를 실시간 조회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어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로그스로 컨트롤 플레인 파드만 로그를 조회를 했고요. 그리고 example 1으로 필터를 했는데 파드 이름이 example 1이어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example 1을 필터를 걸었습니다. 필터를 걸어서 이제 실시간 로그를 조회를 할 거고요. 그리고 파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파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로그를 보시면 아무런 로그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로그 조회를 끌고요. 파드를 조회를 해보시면 example 1 파드가 잘 실행이 되었죠. 파드는 잘 생성이 되었지만 로그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로그 레벨이 낮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었고요. 공식 문서를 잘 찾아보니 로그 레벨을 설정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API 서버를 예제를 들면 API 서버의 공식 문서를 보시면 로그 레벨 보시면 -v라는 인자로 로그 레벨을 설정할 수 있었고요. 이 로그 레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쿠버네티스 기더 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깅 레벨에 대해서 아래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저는 레벨 4로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레벨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전반적인 디버깅을 위한 로그들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저는 설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는 스태틱 파드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manifest etc kubernetes manifest라는 이 디렉토리에 manifest 파일들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식 문서에 보신 것처럼 벌버즈라는 이 아규먼트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벌버즈 설정은 큐브 API 서버, 큐브 컨트롤 매니저, 큐브 스케줄러 컴포넌트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SCD는 좀 다릅니다. 공식 문서에 보시면 SCD는 벌버즈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한개 변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CD 로그 레벨을 디버깅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회를 수정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etc kubernetes manifest 그 다음에 제점에는 API 서버를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API 서버의 설정에서 좀 줄여볼게요. 네, 이 스펙에 컨테이너 커맨드에 저희가 벌버즈 로그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v 벌버즈는 레벨 4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매니저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스케줄러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SCD
SCD는 한계 변수를 설정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한계 변수로 설정해 볼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설정이 있어서 이걸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를 설정해서 이 파드가 재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파드가 잘 실행이 되는지 조회를 해봐야 돼요. 지금 큐비스텔 파드를 조회했지만 지금 나오지가 않죠. 지금 파드가 재실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한 2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리시면 컴포넌트 파드가 잘 실행이 될 겁니다. 2분 정도 기다렸고요. 지금 잘 조회됩니다. 그래서 방금 컨트롤 매니저도 잘 실행이 됐네요.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 파드가 실행이 되면 저희는 다시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드를 생성했기 때문에 파드를 이제 삭제를 해주고요. 저는 이전에 삭제했기 때문에 not found가 떴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이 명령어 기억나시죠? 로그 필터를 한번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드를 생성해 볼게요. 파드가 생성이 되었고 보시면 이제 아까와 다르게 로그들이 나옵니다. 이 로그를 전체에 다 분석하기에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큼직한 것만 이제 분석을 저는 했고요. 그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먼저 이제 큐브스텔 크레이트를 치면 API 서버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그 API 서버가 받아서 SCD에 요청 정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 이제 기록한 과정이 지금 여기 보시면 1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SCD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로그, 디버그 로그가 보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로그가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로그입니다. SCD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언스케줄 파드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파드가 스케줄링 되지 않았다라는 이벤트죠. 그래서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다음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스케줄러 컴포넌트랑 관련이 있습니다. 언스케줄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이 돼서 스케줄러는 그 이벤트를 감지를 하고요. 이벤트가 감지를 했으니 이제 일을 해야겠죠. 어떤 파드가 스케줄을 해야 되는지 스케줄러가 이제 노드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번과 2번이 그 부분이고요. 스케줄링을 시작을 하고 스케줄링이 알고리즘을 돌렸더니 K8s 워커 1번이라는 노드가 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노드를 탐색했고 이 노드를 재밌는 부분이 스케줄러가 직접 SCD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요. API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트라는 HTTP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아마도 스케줄러가 API 서버에 이 노드 스케줄링 정보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리고 API 서버는 그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SCD에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언스케줄 파드 이벤트를 스케줄러 컴포넌트가 탐지를 해서 노드를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탐색한 노드를 API 서버에 전달해서 그 API 서버는 그 받은 정보를 그대로 SCD에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인 거는 스케줄러가 SCD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요. 무조건 API 서버가 SCD에 접근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과정은 큐브렛이 스케줄러 정보를 받아서 직접 파드를 띄우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 컨트롤 플레인 분석이기 때문에 큐브렛은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컨트롤 매니저에 대한 로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석을 해보시면 컨트롤 매니저에 대한 로그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PI 서버, SCD, 스케줄에 대한 활동 로그는 보였지만 컨트롤 매니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면 저희는 단순히 파드만 생성을 했어요. 아까 보시면 이렇게 파드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뭔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디플로이먼트를 띄우면 컨트롤 매니저에 대한 로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을 해봤습니다. 디플로이먼트를 실행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 로그가 이제 보여요. 아까는 파드만 생성했을 때는 컨트롤러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 컨트롤러 잘 보였고요. 좀 재미있는 점은
이제 코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컨트롤 플레인 코드에서 아마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로그 관점에서 아까 파드 생성하는 것처럼 API 서버가 SCD에 요청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매니저가 이 기록과 동시에 사용자가 요청한 이 이벤트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컨트롤 매니저에 대한 로그가 지금 위에 보이시죠? 아래는 이제 SCD에 대한 그 사용자 요청 정보를 저장하는 로고고요. 위에는 컨트롤 매니저에 대한 로고입니다. 이 두 개가 좀 간발의 차이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그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시면 어, 컨트롤 매니저에서 레플리카 셋을 생성합니다. 버전 1을 생성합니다. 이 부분은 디플로이먼트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제 저희가 디플로이먼트를 조회하시면 이렇게 디플로이먼트가 조회가 되죠. 근데 이 디플로이먼트는 실질적으로는 레플리카 셋을 관리하는 하나의 쿠버네티스 리소스예요. 그래서 레플리카 셋을 조회를 해보시면 example2에 대한 리비전 1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디플로이먼트를 수정을 하고 다시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이 리비전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아시고 이 로고를 보시면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레플리카 셋이 하나가 버전 1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레플리카 셋이 버전이 생성이 됐으니까 레플리카 셋에 대한 로그가 이렇게 보여요. 레플리카 셋에 대한 로그가 보이고 레플리카 셋이 뭔가 작업을 하고 뭔가 이벤트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 occurred라고 돼 있죠. 이벤트가 발생했고 레플리카가 스케일 업 됐다. 즉 레플리카가 생성할 파드가 한 개 생성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 셋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레플리카 셋에서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다음 과정은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뭐와 같냐면 저희가 아까 이 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unscheduled pod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즉 레플리카 셋이 파드를 생성을 했으니까 그 파드가 스케줄 되지 않았다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이제 스케줄러가 그 이벤트를 감지를 해서 스케줄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 매니저가 뭔가 정보를 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보는 컨트롤 매니저가 하는 게 아니라 API 서버한테 전달을 하고 API 서버가 SCD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로그를 분석을 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요약을 하면요. 디폴트 로그 레벨로는 저희가 많은 활동을 볼 수가 없었어요. 컨트롤 플레인의 컴포넌트 많은 활동을 볼 수가 없어서 로그 레벨을 설정을 했고요. 그랬더니 많은 활동을 봤습니다. 다만 이게 운영 환경에서 적용을 하면 많은 로그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유의미한 분석은 SCD에 접근하는 컨트롤 플레인 컴포넌트는 API 서버만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로그 레벨을 설정해서 로그로 분석을 했고 여러분이 간단히 보고 싶다면 kubectl get 이벤트로 쉽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렬을 해서 sort by가 정렬이거든요. 정렬을 해서 조율하시면 로그보다는 정확한 활동을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어떤 컨트롤 플레인이 관여를 했는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했더니 레플리카 셋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스케줄 컨트롤 컴포넌트가 관여를 해서 스케줄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또는 describe pod를 입력을 해서 이 파드의 이벤트만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거는 모든 파드에 대한 로그 이벤트가 보이는 거고 특정 파드에 대한 이벤트만 보고 싶다면 describe pod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